자, 그리고 다음 뉴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뭐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에 표결에 불참하면서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 문장이 나오더라고. 우리가 추경호다. 요새 여기는 위와 뭐가 많아. 황교안, 위와 정광훈, 위와 추경호. 예. 그 왜 이러는지 뭐 설명을 또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계엄 1년이 다음 주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은 뭔가 결정이 되는 타이밍 같기도 해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정체성.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분위기는 결국 우리가 추경호다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추경호면 우리는 내란을 성공을 기원하고 이 계엄 해제를 방해했던 바로 자들이다 자백하는 꼴밖에 되지 않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오늘 경향신문이 이 좀 기사로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YS 제명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장동혁 대표가. 네, 장동혁 대표가 유신 독재 때 김영삼을 제명했을 때 그 후과가 어떻게 됐고 독재 청산으로 끝났다. 이걸 대비해서 중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민주화의 길을 걸었던 그 YS와 지금 내란을 도모하고 지원하고 사실상 해제를 방해하려고 했던 혐의를 받는 반민주의 가장 최선봉에 선 추경호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만 봐도 국민의힘이 진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 정당의 오명을 쓰게 된 국민의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위헌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12월 3일에서 4일 되는 그 밤에 국민의힘의 모습을 온 국민이 봤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오늘 보여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정당 해산에 대한 목소리 분명히 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원래 했어야 될 것은 무엇인데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왜 이런 길로 가는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한번 설명해달라. 근데 실질적으로 예컨대 장동혁 대표에게 그 김재섭 의원 등 수정파 20명 정도가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했는데도 사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의원총회를 열면서 실제 그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고 혐의가 지금 짙어지고 있는 그 추경호 전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하다고 해서 좀 버텨주는 거. 이거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위시로 한 지도부의 행보는 우리가 꾸준히 봐왔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윤 어게인이라는 그 지지자들 상대로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얘기했지만 100명이 넘는 의원이 있는 정당인데 이름이 거론되는 뉴스에 그나마 이름이 나오는 의원들 한 10명 정도 빼고 나서 나머지 의원들 뭐 하나?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나는 우리가 윤어게인을 하던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던 우리가 추경호라고 하던 뭐 해도 상관없는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도 지금 어찌됐건 뭐 이렇게 되면 107명 안에 지금 근데 그들도 추경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7명에서 그러니까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7명 중에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이 한 10명 이제 11명 안팎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라고 분류되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한 10에서 15 될 겁니다. 그럼 그걸 빼면 30이 빠져요. 그러면 몇 명이 남습니까? 한 70명 남는데 이 중에 찐윤, 그러니까 나 진짜 친윤이라 장동혁이 내 미치지 내가 어떻게 장동혁 말을 듣냐 이런 의원들이 중진 의원급 의원들이 한 10은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했던 그 언더찐윤. 예. 이런 의원들이 한 10 이상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 지역구가 어디냐? 지역에서 당선된 분들은 대구, 경북 아니면 PK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좀 과한데 대표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저러는 게 본인의 당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장동혁 대표가 계속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변과 상의해서 12월 3일 날 어떤 메시지를 낼지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계속적으로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인데 여러 보고와 뭐 여론조사 이런 거를 받을 텐데 주변이랑 상의하면 좋아 이 길로 가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는 황교안이다 우리가 추경호다까지 왔으면 12월 3일에 입장 낸다고 했지만 지금 노영희 변호사도 지적했지만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이냐 이게 12월 3일에 예를 들어 우리가 윤석열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 버린다면 이 당이 가지는 그 캐릭터는 네.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김재섭 의원 등 초선 의원 한 20명 정도가 지금 사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년을 맞이할 때. 근데 그거 사과도 언론이 잡는 프레임인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네. 근데 내란에 대해서 그러면 사과하시는 겁니까? 얘기하면 그거는 아직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모호하게 얘기를 한단 모호하게 말이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 이게 무슨 사과예요? 그게 결국에 우리가 옛날 말로 언론에 미다시 뽑으려고 사과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옛날 말이에요, 미다시가? 일본 말인가? 그러면 고어는 아닌 걸로 외래어인 걸로. 제목을 뽑을 때. 예. 근데 그 제목 뽑히려고 사과라는 표현 나는 선명한 거예요. 근데 그 선명한 사과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원들 사과한다라고 하는 의원들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라는 표현을 꼭 넣어요. 그래서 그 라면 사과를 꼭 하죠. 네. 뭐뭐 라면 라면.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쇄신을 얘기하고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명확한 입장 정리는 안 되어 있고 내가 장동영류는 아니에요. 이거를 보여주는 정도의 스탠스지. 사실 뭐. 자, 우선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윤석열과의 절연이 정확히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저는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 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과라고 하는 거를 마치 다른 사람이 사과해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사과해야 되는 거고 우리 예. 당이 사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윤석열 씨를 전환길 씨가 면회를 가가지고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네. 이 편지 내용이 뭐냐? 대통령 말씀을 전한다 이러면서 저는 전환길 선생님을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해외 활동으로 힘드실 것을 알고 있지만 저 역시 옥중에서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겪는 이 시간이 고난 같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좁은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 고든창, 모스탄, 뭐 어쩌고 저쩌고 미국에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감사한다. 이게 끝이에요. 예. 그러면서 마치 시편을 이제 마지막에 인용을 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올려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9장 71절. 아멘. 자, 이런 게 나왔으면 이 타임에 우리 국민의힘은 추경호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윤석열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 이게 지금 근데 이거 편지 그거 같잖아요. 해외 그 투어 다니고 있는 우리 오빠한테 쓴 어떤 그 팬덤의 절절한 편지. 팬심이 예, 있는. 예. 팬심이 녹아져 있는. 아니 그 진짜 이게 그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과 뭐 김재섭 의원 등이 얘기했을 네. 때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맞아요. 버스 지난 뒤에 손 들면 뭐하냐.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지금 여기 분위기는 소나기 피하려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저 광야에 나가서 우리 비를 맞읍시다.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 지금 보면 이게 그 지난 1년간 국민의힘 지금 뭐 김재섭, 김용태 이런 젊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행태를 보면요. 그때 닥쳤을 때 뭐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젊은 정치인이 예.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 진짜 이게 진의라면요. 진작에 사과했어야죠. 지금 1년 되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을 묻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실 메이크업 해가지고 사과한 거예요. 진짜 이거 내란이야? 내란이라고는 못하겠고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사과하지 않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든 변화해야 중도층을 얹을 텐데 이런 정치공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되게 이거는 젊은 정치인이 걸어오면 안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당에서 사과를 한 사람은 김상욱 의원 한 명이에요. 맞아요. 김상욱 타이밍 얘기하셨는데 김상욱 의원 하나가 그걸 비상계엄을 이렇게 이 비상계엄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탄핵 찬성해야 된다라고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의원들이 그때 그러면 뭐 했습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뭐 했습니까? 보면 지금 그 당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로서의 사과 그거를 한 건 그 109명 중에 김상욱 의원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자기들끼리 뭐랄까요, 이제 시끄러워지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 경선 룰입니다. 지금 당원 70%의 여론조사 30% 경선 룰이라는 게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에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나경원 의원 얘기가 또 나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이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왜냐하면 오세훈 현 시장의 출마와 비춰보면 예전에 당심 민심 경선룰 바뀌면서 후보가 오세훈으로 결정될 때 그 반대였으면 나경원이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이대로 70, 30
이렇게 간다면 나경원 의원에게 더 유리하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그게 이제 좀 거슬렸나 봐요. 만약 내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다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대5 적용을 하겠다. 이게 무슨 룰입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장이잖아요. 예. 지금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자기가 나가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5대5를 하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7대3으로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그게 소리야?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룰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그렇게 안 될 거니까 나는 그냥 5대5를 내가 주장했는데 전체적으로 7대3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있었었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뭐 힘도 없고 내가 서울시만 특별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우리 그냥 7대3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진위가 아니었어. 나 무조건 찍어줘.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세훈 빨리 죽어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간다.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특검 나 기소하면 그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뭐가 감당하기 어렵냐 그 뜻을 물어봤더니 물어본 건 아니고 내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그럼 나경원을 내세워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거냐? 이것이 니네가 진짜 원하는 거냐? 이걸 사실은 물어보는 그렇지. 뜻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 맞다. 그걸 원한다. 이걸 난 솔직히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의 판단은 그렇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치사하게. 그냥 지금 나오는 정황 보면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완전 무조건 무조건 출마하는 출마하는 거고 네. 거의 반 출사표를 던진 거죠. 내가 나가면 5대5로 할게. 나 걸고 넘어지지 마. 그런데 노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서울만 5대5로 합니까? 룰 세팅이 7대3으로 되면. 그러니까 이건 나경원 의원 나와서 7대3으로 오세훈 꺾겠다는 거구나로 읽히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사실 나경원 의원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무실도 훨씬 큰데 얻었고 캠프의 멤버들도 그렇고. 근데 그때 나경원 의원이 왜 떨어졌으면 매일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내가 그때 창원의 명사장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오세훈 의원이 맨날 나와서 그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네. 나경원 이기는 게 필요해.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던 거니까. 근데 그게 그때 자기가 지금 근데 창원의 명사장님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면이니까 본인 생각에는 뭐 5대5에도 이제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룰 세팅은 지금 7대3으로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특별시니까 5대5로 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소금물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국민의힘 당심의 그 염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당이면 야 우리가 야당도 됐고 이제 너무 염도가 높아서 우리가 선거를 판판히 졌다. 그러니까 이거 넓혀야 된다 이러는데 이걸 오히려 높인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소금물 이렇게 많이 먹으면 죽어요. 네.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까지 있습니까? 7대3 무슨 소리입니까? 시원하게 100%로 갑시다. 예. 이런 김민수 최고위원도 있다. 예. 그게 지금 그 당의 특히 지도부에서 강하게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근데 장동혁 체제로 지방선거까지 가느냐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신 100%로 가면 나경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유튜브에 지금 출마하실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 당신 아, 100%로 센 가면 분들이 또 있군요. 다른 분들이 어. 있어요. 진짜 초강성. 그럴 수 네. 있겠어요.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하상 변호사 이런 사람들 이름도 거론돼요. 이하상 씨가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알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평의 이름이 오르고 있으니까. 네, 지방선거에 고용주. 오르락내리락.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네. 그렇지. 네. 예,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소위 말하는 밑밥들을 국민의힘에서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 7대3이라는 것을 정말 반성하는 정당이라면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민심 7에 당심 뭐 3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니 그리고 웃기는 게 결국 이거는 그냥 경선을 위해서 나를 공천 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예. 실제 지자체 선거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투표권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속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 지도부에서 우리 그 지방자치 선거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갑시다라는 결론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오로지 무조건 나 뽑아줘. 그래서 그렇죠. 내가 당원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줄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룰을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저기 왜 경주마들 보면 여기 이렇게 옆을 가려놓잖아요. 네. 못 보게 하죠 옆에를.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에게만 호소하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 건 맞아요? 눈을 감고 있는 건 그건 아닌가? 근데 그 경주마들도 네. 굉장히 빨리 달 때 눈 감고 뜁니다. 아 진짜요? 아니 원래 뭐 앞에 보면 무섭대요 말들이. 그래서 오히려 멈칫멈칫한다고 눈을 못 뜨게 하고 이렇게 가려놓고서 사실 뜨게 하는 경우가 있대요. 구구 유튜버들이 채찍이에요. 그렇지. 그러네. 방향을 잃고 있는 거네. 나는 완전. 김한이 그 자리 갔으면 좋겠어. 어느 어디를? 자리? 그 구구 유튜버 같은 자리. 나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자리 가라는 줄. 때리는 자리.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 때리는 사람. 이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거 한 사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